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플라즈마 응용연구실의 임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VHF CCP 설비에서 알곤 SF6 플라즈마 분포가 실리콘 식각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로우계 CCP 설비는 기본적으로 설비 구조상 플라즈마 불균일을 내재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VHF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이펙에 의해서 플라즈마 불균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VHF 네로우계 CCP에서는 공정 균일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웨이퍼 가장자리에서 식각률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각률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엣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간단히 필요한데요. 엣치 같은 경우에는 시스에서 입사되는 아이온이 에너지를 갖고 표면으로 입사하면 표면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하 플라즈마에서는 시스 티크니스가 아이온 뉴트럴 콜리전 민프리 패스보다 짧기 때문에 시스의 에너지, 시스 볼티지가 아이온의 에너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온이 입사하는 에너지와 아이온이 입사하는 양의 레디얼 분포를 측정을 하여서 식각률 균일도 관점에서 이 아이온 에너지 플럭스로 식각률 균일도를 해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이온에 의한 피지컬 엣치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서 폴리머 패시베이션 효과가 없는 알곤 SF6 이존가스를 사용하였고, F레디컬 부족에 의한 식각률 변동을 줄이기 위해 SF6의 몰 비율이 80%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식각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즈마 인자를 도출을 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며, 이렇게 도출된 PI 인자를 통해 식각 균일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VM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험을 진행한 설비인데요. 갭이 22.5mm인 네로우 갭이며 상부 전극은 지름이 400mm이고 하부 전극은 지름이 300mm입니다. 하부 전극에 60MHz의 파워가 인가되고 있습니다. 진단계는 CLP, RFA, 그리고 식각을 위한 실리콘 쿠폰 총 3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LP와 RFEA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된 리니어 가이드를 통해 반경 방향의 플라즈마 분포를 측정을 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이 600W를 사용하였고 60MHz 파워가 하부 전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50SCCM R0과 120SCCM SF6를 사용하였고, 압력은 20mT, 10mT 각각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압력을 통해서 전자밀도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이 전자밀도의 분포가 실제 식각 균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단계를 통해서 CLP는 전자밀도, 그리고 플라즈마 포텐셜, 전자 온도를 측정을 하였고, RFEA를 통해서는 전극의 표면 부유 전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쿠폰 샘플을 통해서 엣치 레이트, 그리고 나중에 간단히 소개드리겠지만 엣치 틸팅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측정한 플라즈마의 분포입니다. 전자 온도, 전자 밀도, 그리고 플라즈마 포텐셜은 CLP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고, 전극의 표면 부유 전위는 RFEA를 통해 측정을 하였습니다. 전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압력 증가에 따라서 전자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전자와 중성자 간의 충돌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플라즈마 분포들과 달리 반경 방향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렉트론의 에너지 릴렉세이션 랭스가 전극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전자 밀도 같은 경우에는 반경 방향 증가에 따라서 밀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위치에서 피크 덴시티를 가지고 다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압력에 따라서 피크 덴시티의 위치가
130mm에서 110mm 정도로 전극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의 민프리 패스가 증가하면서 전극 가장자리에서 전극 외부로 탈출하는 그런 전자 탈출 거리가 전극 내부로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플라즈마 포텐셜입니다. 플라즈마 포텐셜은 전반적으로 전자 밀도와 유사한 개형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볼츠만 릴레이션을 잘 따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포텐셜의 전체적인 크기는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 서페이스 포텐셜, 즉 표면 부유 전위는 반경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그런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좀 더 이 챔버에서 도미넌트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서 측정한 플라즈마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 이온 에너지 플럭스와 실제 식각을 통해서 계측한 H레이트의 유니포미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온 에너지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와 쉬스 전압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mm 토르에서 110mm 정도에서 피크 값을 가지고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밀도 분포와 유사한 개형으로 이 전체적인 아이온 에너지 플럭스는 전자밀도의 개형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H 결과도 이온 에너지 플럭스와 마찬가지로 20mm 토르에서는 반경 방향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0mm 토르에서는 반경 방향으로 증가하다가 110에서 120mm에서 피크 H 레이트를 갖고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웨이퍼의 가장자리 식각률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자 밀도의 피크 위치가 전극 내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온 에너지 플럭스와 H 레이트를 선형적으로 비교해 보면 R스퀘어 0.94 이상의 선형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온 에너지 플럭스로 식각률 분포를 설명할 수 있고, 식각률 분포는 전자 밀도와 시스 전압을 이용하여 PI화 할 수 있고, 이를 식각률 VM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식각 균일도 같은 경우에 식각률뿐만 아니라 식각 기울기 또한 반경 방향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식각 기울기의 분포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각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입사하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쉬스의 두께를 구한 다음 쉬스의 두께의 9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쉬스 두께 같은 경우에는 리버만 예시한 위에 이 식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식을 통해 계산한 쉬스 티크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쉬스 두께를 보이고 있지만 10mm 토르에서 100mm 바깥으로 증가하면서 반경 방향 증가하면서 쉬스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전자 밀도의 감소가 쉬스 두께의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런 쉬스 두께를 반경 방향으로 미분을 한 결과와 실제 식각 기울기, 식각 시편을 통해서 계산한 식각 기울기와 비교의 결과입니다. 위에는 20mm 토르에서의 쉬스 그레디언트와 식각 기울기 결과이고, 아래는 10mm 토르에서의 쉬스 그레디언트와 식각 기울기 결과입니다. 둘 다 루트민 스퀘어 에러 0.00248, 0.00268 정도로 비교적 경향을 잘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10mm 토르에서 100mm 바깥 영역에서 식각 기울기가 점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각 기울기 또한 전자 밀도와 쉬스 전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실험의 요약입니다. VHF CCP 설비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의 불균일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식각 균일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온 에너지 플럭스를 통해 식각률의 분포를 해석을 하였고, 시스 그레디언트를 통해 식각 기울기 분포를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
식각률과 식각기울기 모두 전자밀도와 시스 전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인자를 PI 인자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각률 균일도 VM 개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식각 균일도 개선 및 관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